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첫 국정브리핑이라며 직접 발표했던 동해 유전 개발, 이른바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실패했다고 정부가 약 2시간여 전에 인정했습니다. 파보니까 유의미한 발견이 없었다는 건데 경제성이 없는 만큼 대왕고래에선 더 이상의 시추도 안 할 방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첫 발표 때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배 정도라고 말했던 데 대해서 사과하기도 했는데 특히 눈에 띄는 건 당시 상황을 언급하며 생각하지 못했던 정무적 개입이 있었다고 밝힌 점입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내놓을 당시는 최상병 사건과 관련해 이른바 VIP 경로설로 시끄럽던 때입니다. 산유국의 꿈을 부풀려 국면을 전환해 보려는 게 아니었느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첫 소식 박소연 기자입니다. 이른바 대왕고래 프로젝트란 이름이 붙여진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최대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왔고, 정부는 가장 유망했던 6-7 광고에서 지난 42일 동안 벌인 1차 탐사 시추 결과 사실상 경제성이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결정적인 탄화수소 가스 포화도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석유와 가스가 있을 수 있는 탄화수소 저류층과 이를 덮고 있는 덧개암을 확인했지만 가스의 규모가 유의미한 수준이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탄화수소 존재 여부는 대왕고래 프로젝트 발표 때부터 위험 요인으로 지적돼 온 부분입니다. Remember, there's no hydrocarbon accumulation out there so far, and several wells already drilled, so it's very uncertain. 대왕고래는 실패했지만 정부는 이번 시추 결과를 남은 유망구조 6곳에 대한 5차 보정에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추가 시추 사업이 사실상 동력을 잃을 거라고 말합니다. 돈이 되는 그 가스가 거기 채워져야만 탐사해서 그걸 생산을 하게 되는데 그 비어있는 저류층이 되는 거거든요. 경제적 가치가 없는 거예요. 남은 유망구조에서 경제성이 확인되더라도 비용 대비 이익이 얼마나 날지 보여주는 채산성도 확보해야 합니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또 지난해 발표 당시 묻힌 석유량을 삼성전자 시총 5배에 비유한 데 대해선 정무적 영향이 개입됐다며 죄송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전 석유공사 고위 임원은 이 같은 정부 발표에 단순한 탐사 시추 실패가 아니라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 관련자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상황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는 곽종근 전 사령관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 면전에서도 계엄 당일 대통령이 끄집어내라고 한 대상은 요원이 아닌 의원이 맞다고 일관되게 증언했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 당시 윤 대통령이 아직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했다고도 똑같이 증언했습니다. 먼저 이은진 기자입니다.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의 증언은 오늘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의결 정족수가 아직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그건 대통령이 말씀하신 겁니다. 내란 당일 윤 대통령이 직접 비화폰으로 전화를 했고 끌어내라는 대상은 정확히 국회의원이었다고 했습니다. 데리고 나오라고 지시한 대상이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국회의원들 맞죠? 정확히 맞습니다. 본관 안에 작전 요원들이 없었기 때문에 전 당연히 그게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하라고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 병력이 국회 본관으로 들어가기 전 정문에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본관 안에 있는 건 요원이 아닌 의원일 수밖에 없다는 구체적인 설명도 했습니다. 당시 전화 통화를 여러 명이 들었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시작할 때부터 이 마이크가 이제 명령하더라도 이게 켜 있었는데 이걸 안 끄고 그대로 끝날 때까지 그대로 뒀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 장관 지시하는 것, 뭐 대통령 지시받고 막 얘기하는 것 이런 내용들이 전체 인원들까지 이게 라이브로 생방송이 돼버렸습니다. 대통령 지시를 거부하지 못한 게 후회스럽고 나중에라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제가 투입된 것 자체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사실대로 제가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으면 문제가 정말 생기겠구나 라는 생각을 판단을 하게 됐고. JTBC 이은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마이크를 잡고
곽종근 전 사령관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탄핵을 공작했다는 황당한 주장을 쏟아냈습니다. 국회의원을 끌어내란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정작 국회로 왜 헬기와 무장한 병력을 보냈는지 합당한 설명은 전혀 내놓지 않았습니다. 국회 질서 유지를 위해 갔다는 주장만 이어갔는데 곽 전 사령관은 이 질서 유지란 말 들어본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임예은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마이크를 잡자마자 탄핵 심판이 공작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오늘 그저께 상황과 오늘 상황을 보니까 12월 6일 바로 이 홍장원의 공작과 12월 6일 우리 특전사령관의 김병주 TV 출연부터 바로 이 내란 프레임과 이 탄핵 공작이 저는 시작된 거로 보여지고요. 국회의원 등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라는 윤 대통령 지시를 직접 들었다고 증언하는 두 사람을 공격하고 나선 겁니다.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는 없었다고 직접 반박했지만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했을 뿐 근거를 제시하진 않았습니다. 또 의원을 끄집어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상의를 좀 해야 됩니다. 거기 상황이 어떤가? 상의를 하고 좀 어떻게 해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상식이지 다짜고짜 전화해서 의결 정족수 안 되게 막아라, 끄집어내라 이런 지시를 어떤 공직사회에서 상하 간에 이것이 가능한 얘기인지. 정작 윤 대통령 측은 국회로 왜 헬기와 무장병력을 보냈는지에 대해선 질서 유지 때문이었단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콕 찍어 질서를 유지하려 했는지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굳이 거기를 군병력이 왜 본청에 유리창을 깨고 진입을 했습니까? 나머지 불필요한 인원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딱딱 질서 정연하게. 곽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시 질서 유지란 말은 들어본 적도 없다고 답했습니다. 비상계엄 실시 중에는 질서 유지라는 말을 들어본 기억이 없습니다. JTBC 임예은입니다. 윤 대통령이 내란 사태를 벌인 이유 중 하나로 거론되는 명태균 씨 의혹. 저희가 새롭게 취재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검찰이 명 씨의 휴대전화에서 단체 대화방 하나를 발견했는데 여기엔 윤석열 대통령이란 대화명으로 저장된 인물이 있습니다. 이 인물은 이 대화방에 윤 대통령의 공식 일정 등을 여러 차례 올린 걸로 파악됐습니다. 명 씨는 이 인물이 대통령실 관계자라고 진술했습니다. 윤정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검찰이 가장 먼저 분석한 건 명태균 씨가 2019년 9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사용한 휴대전화입니다. 이용 기간이 대선과 겹치는 만큼 가장 민감한 자료들이 있을 걸로 추정됐습니다. 대통령하고 그냥 주고받고 헬레하고 수시로 통화했던 한 달에 한 2번 뭐 이런 식으로 통화했겠지. 검찰은 이 첫 번째 전화기와 강혜경 씨 PC에서 명 씨가 2023년 1월 대화명 윤석열 대통령을 쓰는 인물과 소통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찾아냈습니다. 해당 인물은 대화방에 윤 대통령의 동향이 담긴 브리핑 자료나 소셜미디어 링크 등을 올렸습니다. 2023년 1월 16일엔 윤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 순방 중 아크 부대를 찾아 장병들을 격려한 내용이 올라왔고 1월 19일엔 윤 대통령이 당시 다보스 포럼에 참석한 내용이 공유됐습니다. 그리고 1월 21일엔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보낸 설 명절 영상 메시지가 2월 15일엔 대통령이 청주 육거리 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을 격려한 내용이 공유됐습니다. 4건 모두 윤 대통령이 실제로 행사를 참석한 당일이나 이튿날에 올라왔습니다. 명 씨는 해당 메시지에 대해 대통령이 보낸 게 아니라 대통령실 관계자가 보낸 것이라 진술했습니다. 대화명이 대통령일 뿐 대통령실 직원이 쓰는 계정이었단 겁니다. 검찰은 메시지가 대통령실 공용 휴대전화를 통해 전달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보낸 메시지가 아니라도 민간인 명 씨가 어떻게 대통령실 관계자가 있는 단체 대화방에 초대된 건지 또 단체방에 누가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오늘 오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갑작스런 폭설이 쏟아졌습니다.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많은 눈이 내리면서 퇴근길 괜찮을지 걱정하는 분들 많았는데 취재 기자 연결해 현재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자, 박상욱 기자 광화문 광장에 나가 있죠. 지금은 눈이 그쳤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눈이 그친 상태입니다. 하지만 오늘
오후 3시 30분을 기해서 서울 전역에는 이제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그런 상황입니다. 1시간여 동안 오후에 갑작스레 한꺼번에 많은 눈이 쏟아지면서 바로 앞조차 제대로 보기 힘들 정도였는데요. 때문에 차량들은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했고 시민들 또한 크게 당황했습니다. 이때 내렸던 눈은 여전히 지금 인도 위에 그대로 남아 있는데요. 때문에 퇴근길 발걸음은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가 퇴근길 시민 한 분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너무 놀랐어요. 너무 길도 너무 많이 미끄러울 것 같아서 지금 그쳐가지고 매우 다행인 것 같아요. 네, 갑자기 이렇게 많은 눈이 쏟아진 이유는 뭡니까? 오늘 오후부터 서해를 통해서 유입된 눈구름이 강한 서풍을 따고 빠르게 수도권과 충청 등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퍼져 나갔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시간당 3cm 안팎의 강한 눈이 쏟아졌었습니다. 다만 구름의 이동 속도가 빨랐던 덕분에 눈은 그리 오래 내리지 않았고요. 서울엔 4cm 안팎의 적설량이 기록됐습니다. 하지만 이 눈은 녹지 않고 그대로 얼어붙어 버릴 가능성이 매우 커 보입니다. 현재 노원구를 비롯한 서울 동부권에는 한파 경보가, 그 밖의 지역에도 한파 주의보가 내릴 만큼 여전히 춥기 때문입니다. 네, 앞으로 눈이 더 내린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경기도와 충청권이 맞닿은 지역에서 눈발이 날리고 있는데요. 기상청은 내일까지 충청권에 최대 20cm 이상, 경기 남부와 강원 내륙엔 최대 10cm 이상, 그 밖에 수도권과 경상 내륙에도 최대 8cm의 눈이 내릴 걸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내일 새벽 5시부터 오전 9시 사이에 충청과 경북 내륙 지방에는 매우 강한 눈이 쏟아질 걸로 예상이 되면서 출근길 혼잡이 우려됩니다. 네, 눈도 눈인데 추위가 계속되고 있어요. 내일은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영하 12도, 대전 영하 7도, 대구 영하 4도 등 여전히 춥겠습니다. 특히 바람까지 더해지면서 체감 온도는 이보다 5도 안팎 더 낮겠는데요. 때문에 출근길, 도로뿐만 아니라 인도까지 빙판길로 변해버릴 가능성이 커서 각별한 안전 유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JTBC 박상욱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